거기요, 어르신. 거긴 청소 필요 없어요. 한낮에 수원시 공공도서관 3층 자료실에서 도서 정리를 하던 사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는 듯 손짓으로 할아버지에게 경고를 보냈다. 죄송한데. 여기 이용자 전용 구역이거든요. 일반인 출입은 제한되어 있어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다른 사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파트타임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74세의 오상재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매일같이 듣는 소리였고, 특히 이곳 3층 자료실은 직원들이 예민하게 굴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는 그저 낡은 모자를 벗어 들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집어 올렸다. 안 그래도 곧 청소를 시작하려고 해서요. 오상재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게 만들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키가 훤칠한 남자 사서가 다가와 손을 획 내저었다. 아니, 지금 중요한 원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먼지나 소음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곤란함니 시간이 좀 지나면 안내 데스크를 통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태도에는 일종의 권위의식이 뚜렷했다. 다른 사서 몇 명도 슬쩍 고개를 돌려 그의 편을 드는 듯이 혀를 차거나 지금은 아닌데 하는 표정을 보였다.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혼나잖아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던 손자 민재가 작게 속삭였다. 민재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으로 방과 후에 엄마 대신 할아버지가 봐줄 때면 자주 도서관을 함께 찾았다. 아이 특유의 맑은 눈빛에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걱정이 가득했다. 바닥이 좀 미끄럽다고 해서 내가 한번 살펴보려 온 건데 다들 많이 바쁘신가 보구나. 오상재는 괜스레 허리춤에서 걸레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입은 작업복 바지, 군데군데 마모된 운동화, 그리고 약간 해진 카키색 점퍼를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대개 지나치기 쉬운 청소 노동자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미소가 사서들의 신경을 더 긁었는지 한 여성 사서가 눈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예, 예. 어르신, 일단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여긴 일반인 접근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더구나 지금 시스템 점검 때문에 컴퓨터 사용도 제한적인데 괜히 혼란만 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문득 민재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도서 검색 프로그램이 느려진 문제. 그건 언제 고칠 수 있나요? 사서들은 일제히 민재를 쳐다보았다. 어린아이의 솔직한 물음에 벼랑간 침묵이 흐르더니 눈길을 피하듯 주변을 둘러보는 직원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 나이가 좀 더 지긋해 보이는 사서가 곤란한 듯 말했다. 그 문제는 우리 기술 담당팀에서 작업 중인데 이번 주 내내 해결이 어렵다고 들었습. 오상재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애써 참았던 말을 꺼냈다. 제가 잠깐 살펴봐 드릴 수도 있는데. 예전에 관련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어느 사서가 코웃음을 치며 반응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전문팀이 있는데 괜찮음. 너무 복잡한 문제라 전문가가 아니면 손댈 수도 없어요. 곁에서 그의 말을 거들던 다른 사서도 눈썹을 치켜 올린 채 맞장구 쳤다. 예. 할아버지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은 많이 복잡해요. 보안 프로토콜도 다 다르고요. 오상재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두어 번 시도해 본 적이 있으나 그럴 때마다 괜히 아는 척 한다거나 나이 드신 분이 뭘 알겠느냐 라는 반응만 돌아왔기에 이미 익숙했다. 그는 민재의 손을 다시 꼭 잡고는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알았다. 어쨌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해결하시겠지. 우리 민재, 혼자 책 좀 볼래? 하지만 민재는 억울함이 가득해 보이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는 정말 컴퓨터 잘하시잖아. 집에 있는 노트북도 다 고쳐주고. 엄마 회사 컴퓨터도 고장났을 때 수리해 주셨잖아요. 그러자 사서 중 한 사람이 껄끄럽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고, 아이는 저런 말을 잘도 지어내네. 아닙니, 저는 그런 말을 지어낸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민재가 잔뜩 흥분하자 오상재는 고개를 흔들며 아이를 진정시켰다. 자, 조용히 하자.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니?
마침내 사서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책상으로 돌아가거나 책 정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오 상자에는 걸레로 바닥을 몇 번 쓱쓱 문지르다가 조용히 계단 쪽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 있는 독서실 옆 청소도구 함을 잠깐 살피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민재의 귀에는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컴퓨터를 조금 배워도 결국 깊이 있는 기술은 모른다니까. 그렇죠. 괜히 일 벌렸다가 또 고장이 더 나면 책임 누가 집니까?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속삭이듯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듣고 계셨어요? 응. 뭐,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할아버지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우리 일이나 하면 돼. 오 상제는 애써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아련한 빛이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어르신 다른 층 청소해 주시면 돼요. 3층은 우리가 정리 중이니까. 도서관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1층 안내 데스크 부근에서 갑작스레 말을 걸었다. 그 역시 오 상제가 올라간 것을 보고는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게 맡은 구역이 있어서요. 2층부터 4층까지 복도 청소가 제 일정임니 내부 자료실도 가능하다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알겠습. 오 상제는 상대를 미소로 대하며 짧게 답했다. 일이 없으시면 그냥 휴게실에 가 계셔도 됩니. 무리해서 돌아다니실 필요 없으세. 힘드실까 봐. 그래요. 마지막 말은 마치 배려인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제 그만 방해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괜찮습. 무리하지 않습. 청소가 제 일이니까요.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러자 팀장은 곧장 무정의를 꺼내 누군가에게 말했다. 예. 3층 자료실 직원들한테도 전해주세. 파트타임 어르신이 괜히 들어가서 소란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시키라고요. 그 무전 내용이 고스란히 들렸는지 민재가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듣고 있죠? 오 상제는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도서관 창가를 닦으러 움직였을 뿐이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묘한 쓸쓸함과 의연함이 공존했다. 잠시 뒤 작업 도중에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그래도 도서관 컴퓨터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괜히 나섰다가는 더 큰 난처함만 생길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오 상자에는 늘 참아왔다. 언젠가 자신이 지닌 경험을 인정해줄 기회가 오리라는 희미한 믿음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의 거부가 반복된 지 꽤 오래된 터라 특별히 기대하거나 마음 쓸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민재는 입을 삐쭉 내민 차에 그릇된 상황이 못마땅해 보였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더 묻지 않았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언뜻 둘의 세대 차이가 아니라 함께 생긴 쓸쓸함이 조용히 묻어나왔다. 여긴 정리 다 하셨죠? 아, 그리고 어르신. 앞으로 3층 자료실 들어갈 때 미리 연락 좀 주세. 다음 날 도서관 안에서 또 다른 직원이 그를 붙들고 주의를 줬다. 이어서 다른 사람이 곁다리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컴퓨터 쪽 이야기 꺼내지 마라. 주세 괜히 헷갈려서 혼선 생기면 귀책 사유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 상제는 머리를 긁적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예, 알겠습. 그의 모습은 늘 깔끔했다. 땀과 먼지에 찌든 작업복이라도 잘 세탁해와서 깨끗이 입고 힘든 표정 한번 잘 드러내지 않는 성품 탓에 대다수 직원들도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술 지원을 운운할 때마다 나이 드신 분이 뭘 안다고 저럴까 하는 미묘한 시선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민재야, 집에 갈까? 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둘은 퇴근 시간에 맞춰 나섰다. 도서관 입구를 벗어나는 순간 누군가 작은 소리로 험담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분명 채용된 거라면서. 저분이 자꾸 기술 얘기하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솔직히 요즘 젊은 개발자들도 알아보기 힘든 시스템인데. 민재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오 상재는 등만 펴고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무시해도 좋다.
난 내 길을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걸음에는 묵묵한 자존심이 배어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다. 갑자기 도서관 전체 스피커에서 관리자 목소리가 울렸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 현재 도서관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해 전산망을 일시 중단합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 이 안내가 반복되는 동안 직원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원격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지 사서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돌리며 IP가 먹통이에요. 러지컬리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잠겼어요 라고 외쳤다. 특히 전자책 대출 시스템과 자료 대출 관리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마비되자 도서관은 사실상 업무가 멈춘 상태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해킹된 거 아니에요? 설마. 그런데 비밀번호 변경도 안 되고 관리자 권한도 막혀 있어요. 긴급하게 불려온 IT 외부 용역 직원들도 한참 동안 서버를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지 못한 채 진땀만 빼고 있었다. 이거 혹시 랜섬웨어 공격 같은데요. 파일들이 전부 암호화됐어요. 그렇다면 복구하려면 해커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거나 백업에서 데이터를 복원해야 하는데 도서관 기록들이 상당하겠죠. 완전 복원도 오래 걸릴 테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비난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니 도서관에 이런 공격을 하다니. 하필이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손님도 많은데. 그때 여느 때처럼 쓰레받기와 걸레를 챙긴 채 청소 구역을 돌고 있던 오상재가 소란스러운 현장을 발견했다. 민재도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를 따라와서 구석에서 긴장된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기. 혹시 컴퓨터가 문제가 된 건가요? 상재가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여전히 곁눈질로 괜히 엉뚱한 참견하지 말라는 시선을 보냈다. 좀 복잡한 문제라서 어르신께서 아셔도 힘들 겁니. IT 용역 직원 중 한 명이 굳이 예의를 차리려고 애쓰는 표정으로 답했다. 그러나 곁에서 지켜보던 민재가 손을 번쩍 들었다. 우리 할아버지 컴퓨터 되게 잘하셔요. 저번에 엄마 회사 전산도 고쳐주셨다니까요. 아이고,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이건 보안이 뚫렸고 암호화가 된 거라 그냥 바이러스 하나 제거하는 게 아닙니. 도서관 팀장이 곁에서 납득시키려는 듯 말을 보탰다. 그건 알고 있습. 상재가 작게 웃으며 반응했다. 그런 글을 보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서 밖으로부터 한창 달려온 도서관 관장이 헐레벌떡 숨을 고르며 외쳤다. 이거 오늘 안에 복구 못하면 큰일입니. 외부 언론 취재도 예정돼 있고 행사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백업을 복원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림니. IT 용역 직원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돈을 내고 해커에게 풀어달라고 협상할 수도. 아니, 공공기관이라 그럴 수도 없고. 이러면 행사는 망하는 건가? 관장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순간 항상 조용히 청소만 하던 오상재가 작게 목을 가다듬고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관장님, 제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한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팀장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니, 어르신께서요? 이건 정말 전문적인 문제라서. 괜히 손대셨다가 복구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 하지만 관장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잠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정말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상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확실하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팀장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관장의 지친 눈빛을 보고 그냥 입을 다물었다. 도서관 직원들이 갈라지듯 길을 내주자 오상재는 한 번 더 확인하듯 민재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 나서 곧장 서버실로 들어갔다. 서버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다양한 케이블과 장비가 엉켜 있어 초보자라면 일단 지레 겁먹기 쉬운 공간이었다. IT 용역 직원들은 이미 여러 시도를 했으나 랜섬웨어 특유의 강력한 암호화를 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암호화가 된 파일에 대한 복호화 키를 구해야만 합니. 그 키를 찾으려면 그걸 우리가 직접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온 오상자에는 일단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양손을 가볍게 털고 농담처럼 말했다. 오랜만이네. 이런 상황을 본 건 IT 용역 직원 중 한 명이 의아한 듯 물었다.
전에 이런 공격을 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 회사에서 유사한 유형의 공격을 몇 번 막아본 경험이 있습. 물론 지금이야 방식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가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자 컴퓨터 화면엔 매서운 빨간 경고 문구가 떠 있었다. 시스템이 잠겼습 복호화 키를 구매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특정 가상화폐 지불 요구가 적혀 있었다. 전통적인 방식이긴 한데 내부 경로를 통해 감염된 것 같네요. 오상재는 미간을 조금 좁혔다. 그리고 마우스를 몇 번 움직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가볍게 잠깐 실례라며 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어르신. 혹시 외부 기기 연결하시는 건가요? 위험할 수 있는데. IT 용역 직원이 망설이며 만류했지만 오 상재는 이미 휴대폰을 USB 케이블로 서버 관리자 PC에 연결했다. 예전부터 만들어 둔 간단한 툴들이 있어요. 지금은 잘 먹힐지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는 차분하게 작업 폴더를 열어 무언가를 복사한 뒤 CMD 창을 띄워 일련의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팀장이 깜짝 놀라 물었다. 저, 어르신, 무슨 명령어를 치시는 거예요? 키 추적하는 간단한 스크립트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특정 유형의 암호화 패턴을 분석해서 취약점을 탐색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에 IT 용역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웅성거렸다. 지금 랜섬웨어 자체가 새로운 버전일 가능성도 높아요. 기존 툴만으로는 안 될 겁니. 그러나 이미 화면에는 수많은 로그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오상재는 마치 오래전 자신이 몸담았던 전장이라도 다시 돌아온 듯 조용하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로그를 훑어나갔다. 때때로 한두 줄의 명령어를 추가 입력하거나 오류 메시지가 뜨면 즉석에서 수정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군. 시간이 흐르자 관장과 다른 직원들이 문 밖에서 하나둘씩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기 시작했다. 건물 안 여러 곳에서 새어나오는 초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아직도 복구 안 됐나? 자료 대출이 중단되니까 다들 화내고 있어. 행사 참여자들도 불편하다고 난리야. 시스템만 복구되면 웬만한 건 다 처리할 텐데. 그때 민재가 조심스레 서버실 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잘 되고 있어요? 오상재는 아이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응, 좀 더 기다려보자. 이윽고 화면에 새로운 문구가 떴다. 일부 키 추출됨. 엇? 키가 일부 추출됐다고? IT 직원 한 명이 놀라서 소리쳤다. 이거 무슨 의미죠? 팀장이 허둥지둥 묻자 오상재는 집중력을 유지한 채 짧게 답했다. 랜섬웨어가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중 취약점이 있는 버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완벽히 풀기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부분이라도 키를 확보할 수 있다면 파일 전체를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 어르신이 이런 걸 다루실 줄은 몰랐는데.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민재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약 1시간 가까운 집중 끝에 마침내 서버 모니터에 파일 암호 해독 중 1%, 2%, 3% 라는 진행 상황이 나타났다. 서버실 안은 긴장과 놀라움이 뒤섞여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문 밖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파일을 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행바가 100%를 가리키자 모니터 화면이 반짝이며 정상적인 바탕화면으로 돌아갔다. 암호화되었던 자료가 하나둘씩 다시 열리고 전산망이 살아나면서 도서 대출과 검색 프로그램도 작동하기 시작했다. 와, 되살아났어. 대단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IT 용역 직원들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복구된 파일들을 차례로 확인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관장이 문을 열고 황급히 들어와 모니터 화면을 보자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오상재에게 달려왔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팀장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정말로 이걸 혼자 하신 겁니까? 완전히 혼자 한 건 아니죠?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배운 것도 있고 제가 만들어둔 스크립트도 있고 옛날엔 보안 회사에서도 잠시 일했습. 오상재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의 표정은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은 이마처럼 담담했다. 밖에서 구경하던 사서들 중
일부가 입을 떡 벌린 채 뒤를 슬쩍 돌아봤다. 할아버지가 보안회사 출신이라고? 설마 진짜였나 봐. 아이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 민재는 봤지? 하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자랑스레 올려다봤고 오상재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어르신, 보안회사에 계셨다니요.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IT 용역 직원 중 한 명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한 20년 전쯤에 한 중견 IT 기업 보안팀장이었습.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일들이 있어서 그만두었지만 그 뒤로도 가끔씩은 연구하고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탄성이 터져 나왔다. 보안팀. 팀장이었다고? 그럼 진짜 전문가시잖아. 어쩐지. 사서 중에 누가 청소부 어르신 보고 괜히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네. 이때까지도 팀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관장은 그를 흘끗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 참, 저분이 자꾸 뭔가 제안하셨는데 우리가 말을 들어볼 걸 그랬나. 그러자 민재가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요. 할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도서관 직원 대부분은 어쩔 줄 몰라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그동안 내뱉었던 냉소와 비웃음이 전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최신 기술만 배워서 그런지 예전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크립트나 취약점은 놓치기 십상이었거든요. IT 용역 직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자 이번에는 사서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이거 복구 어떻게 하신 건지 정말 궁금해요. 저희가 매번 점검할 때 뭘 주의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 그런 질문 세례 한가운데서 의외로 이 상황을 제일 곤란해하는 이는 팀장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 괜히 말썽 피우지 말라며 막았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 그리고 죄송합니. 제가 너무 선입견만 갖고. 나이 많으시니 별다른 능력이 없으실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팀장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도 슬며시 뒤따라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닙니. 다행히 오늘 시스템이 빨리 복구되어서 저도 기쁨니. 오상재는 겸손하게 웃었다. 그러자 관장이 곧바로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 어르신 덕분에 도서관이 오늘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네요. 그들의 둘러싼 시선에는 이전과 달리 경외심과 존경이 깃들었다. 한 구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점차 직원들 사이에서 찬사가 번져 나왔다. 우와, 진짜 멋지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이 드셨다고 무시했던 걸 생각하면. 죄송하네요. 민재는 할아버지 최고. 라며 손뼉을 치고 뛰어올랐고 이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따뜻한 호감이 묻어났다. 관장의 부탁으로 오상재는 간단하게라도 자료 보안과 유지 보수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가 수원시 공공도서관의 비상근으로라도 자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 저는 정규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처럼 파트타임 청소는 계속할 예정입니. 도서관 분위기도 좋고 민재도 여기서 책을 많이 읽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사람들은 약간 아쉬워하면서도 그의 고집스러운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혹시 시스템 점검이나 취약점 테스트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관장이 조심스레 제안했다. 네, 그럼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감사합니. 앞으로 제가 주의 깊게 듣도록 하겠습. 정말 저희가 얼마나 어르신의 경험을 무시해 왔는지 깨달았어요. 곁에서 직원 중 누군가가 작게 탄식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뒤처졌다라고 생각한 제가 부끄럽네요. 원래 인생은 세월이 길수록 그만큼 얻은 지혜가 많은 법이죠. 오상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서들과 직원들 사이에 묘한 감동 어린 침묵이 흘렀다. 잠시 뒤 여직원 몇 명이 민재에게 다가와 아이에게도 달콤한 간식을 쥐어주며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지시다라고 칭찬해줬다. 민재는 내심 뿌듯해하면서도 할아버지가 앞으로 이런 인정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오상재와 민재는 도서관 내 카페테리아로 들어갔다. 이전에는 직원들도 대체로 무관심하게 지나쳤지만 오늘은 몇몇 사서가 자발적으로 다가와 자리를 내어주며 말했다. 여기 앉으세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쉬시죠. 감사합니 괜찮은데. 그가 손사래를 치자 팀장이 나서서 정중히 청을 했다. 제가 사드리고 싶습.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 주변 스태프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진작부터 이렇게 대접해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그러게요. 평소에 어르신 조언 한번 들어보지 않고. 비로소 환대받는 자리였지만 상제는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러나 민재가 배고프다고 기분 좋게 재촉하자 그제야 수줍게 웃으며 식판을 받았다. 식사하는 동안 곳곳에서 대화가 오갔다. 혹시 그동안도 여기 시스템에 대해 조언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잘 안 들었죠? 아니요, 제가 괜히 나서는 걸 수도 있었죠. 사실 요즘 최신 기술이나 용어는 잘 몰라도 기본적인 보안 개념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하세. 오히려 오래된 방식들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허점을 잡아낼 수 있나 봐요.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식당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이용자들도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평범한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IT 전문가였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밥을 먹다 말고 그를 가리키며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팀장은 여전히 내심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주변 사람들의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잠깐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는 구석진 창가 자리로 오상재를 안내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 사실 예전부터 어르신께서 이런저런 제안을 해주셨다는 건 들었어요. 컴퓨터 속도를 개선하려면 특정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보라고 조언하시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괜찮다며 무시했죠. 팀장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다.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요즘 기술을 알겠냐는. 그냥 도서관이 시에서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을 고용했으니 청소만 잘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습. 그 말에 오상자에는 양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일부러 깊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시간을 들여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사건을 겪으면서 제 태도가 얼마나 오만하고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음. 나이나 직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부터 IT 기술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늘 어렵고 복잡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오늘 보니 핵심 원리는 변함이 없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 지식을 잊는 게 아니더군요. 그렇죠. 기술은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 나이나 세대만으로는 그 이해가 사라지지 않습. 오 상자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팀장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예전에 큰 회사 보안 팀장이셨다면 굉장한 연봉과 지위도 누리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도서관 청소부로 일하게 되신 건가요? 그 질문에 오 상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내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꺼내듯 차근차근 설명했다. 좀 아픈 가족사가 있었어요. 아내가 지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는데 제가 회사 일만 매달려서 돌보지 못했거든요. 결국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큰데 그 뒤로는 더 이상의 승진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아, 팀장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삶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도시를 떠나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았죠. 요즘은 민재와 함께 지내면서 이 도서관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고 그동안 못 누린 일상을 보상받는 기분입니. 짧은 침묵 끝에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정말 존경스럽습. 가족과 시간. 저도 계속 놓치고 산 게 많아서 어르신 말씀에 공감이 됩니. 그때 멀리서 민재가 할아버지 우유 사왔어요 라고 뛰어왔다.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대화의 무거운 분위기가 순간 가벼워졌다. 오상재는 팀장에게 씩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다.
그날 오후 도서관 전산망이 완전히 안정화되자마자 관장은 전 직원이 모인 앞에서 짧게 공지했다. 오늘 시스템 복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해주신 우리 파트타임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반드시 검토하겠습. 이제 더 이상 그를 어르신이니 청소분이 하는 식으로 함부로 부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직원들은 선배님이라며 예우를 갖추려 했고 그가 무척 민망해하자 오히려 서로 웃음이 터져 나와 도서관 전체가 한층 화기애애해졌다. 도서관 이용자 몇몇도 소문을 듣고 와서 질문을 건넸다. 어르신, 우리 집 컴퓨터가 자꾸 느려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유튜브만 보려고 했는데 랜섬웨어에 걸릴 수도 있나요? 처음 보는 얼굴들에게까지 둘러싸인 상황을 맞닥뜨린 오상재는 저도 다 아는 건 아니다라며 웃으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전문 용어는 가능한 자제하며 정기적으로 백신 업데이트를 해보라 등 기초를 강조했다. 사람들은 그의 설명을 귀담아 들으며 곧장 휴대폰 메모장에 적거나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팀장은 다시금 가슴속에서 무언가 뭉클하게 솟아오르는 듯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을 왜 나는 그동안 하는 자책이 밀려들어왔다. 팀장님, 표정이 왜 그래요? 한 직원이 그를 툭 치며 물었고 팀장은 머쓱한 듯 웃었다. 하니 그냥 많이 느끼고 있지. 며칠이 지나 도서관 로비에서 작은 사인회와 강연 행사가 열렸다. IT 분야 저자가 와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였는데 마침 이번 사건이 겹쳐 화제가 된 터라 관장이 내부 보안 책임을 맡아줄 자문가가 있다고 자랑삼아 언급했다. 누군데요? 행사 스태프들이 궁금해하자 관장은 문득 오 상자의 쪽을 쳐다보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저기 계신 오 어르신이 바로 그분이시죠. 얼마 전 도서관 전체가 마비될 뻔한 전산망을 복구해 주신 숨은 고수십니.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사인회에 온 저자마저 와, 이런 데서 대단한 분을 뵙게 되네요라며 악수를 청했다. 이튿날 지역 SNS 커뮤니티에는 도서관의 숨은 해커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가 화제가 되었다. 댓글들은 대개 어르신 멋있다, 스레니아 나이 드신 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 같은 반응이었고 이를 본 민재는 할아버지, 완전 유명인 되셨대요. 라며 신이 나서 할아버지에게 폰 화면을 보여주곤 했다. 오상재는 그저 담담하게 에이 별거 아니야 하고 말했지만 그의 미소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빛이 어린 것이 사실이었다. 팀장은 결국 어느 날 따로 시간을 내어 오상재에게 IT 기초를 배우겠다고 요청했다. 전문성을 쌓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늘 핑계만 댔죠. 나이는 아직 젊어도 난 문과라서 못한다고요. 좋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 어려운 용어부터 파고들기보다는 작동 원리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 오상재가 간단히 사용하던 노트북을 꺼내 운영체제와 보안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팀장은 놀라울 정도로 몰입했고 이제야 시작이라도 해봐야지라며 열정을 보였다. 와,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제가 지금껏 딱딱하고 어려운 분야라고만 생각했네요. 못해서 부끄럽다고 생각 말고 모르는 만큼 배우면 돼요. 저도 옛날엔 모르는 게 훨씬 많았죠. 둘의 대화가 이렇게 따뜻하게 오갈 줄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주위를 지나는 직원들도 이 광경을 보고 흐뭇하게 지켜봤고 민재는 가까이서 할아버지 쌤, 정말 멋있다 라고 장난스럽게 외쳤다. 하하, 그래 그래. 부끄럽구나. 오상재는 민재의 장난스러운 호칭에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저 기쁘게 웃을 뿐이었다. 며칠 후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동안 뭐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겠지 하고 지나쳤던 사람들도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 하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무심하게 스쳐가던 청소 도구함도 이제는 저곳에는 전문가의 도구와 노하우가 함께 있다 하는 농담 같은 말이 오갈 정도였다. 어떤 날은 직원들이 서버 점검 중 뭔가 이상한 로그가 뜨는데 혹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중히 묻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절대로 없었을 장면이었다. 이야, 정말 달라졌네. 민재가 휘둥그레한 눈으로 말했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팀장과 사서들이 오상재에게 애교 섞인 부탁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도 사는 건 원래 이렇게 변하는 거란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마음 쓰지 않으면 잘 흘러가기도 하고 말이야. 오상재는 걸레를 짜면서 나직이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나이 든 청소부라는 고정관념으로 무시당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다. 과거에는 어르신이 혼자서 무시와 편견을 견뎌야 했지만 이제는 그가 도서관에 숨은 IT 자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용자들 중에도 연세 지긋한 분이 도서 검색이나 전자책 이용을 어려워하면 직원들이 오 선생님께 부탁드려 보세.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잘 알려주실 거예요라며 권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오 선생님이라니. 난 그저 청소부인데. 그가 멋쩍어 하면 사람들은 청소도 하시고 IT 전문가이시니까 그냥 선생님이 더 잘 어울리죠라며 웃곤 했다. 다음 주 어느 조용한 날 오후, 팀장은 서가 뒤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 오상재는 구석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러 왔다.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 흐르자 팀장은 깊이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어르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도 성공하고 가정도 지키는 그런 완벽한 삶이 가능했다면 어르신은 그 길을 선택하셨겠어요. 오상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글쎄요, 인생은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 뭘 선택하든 또 다른 걸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최근 들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늘 선택의 순간이 오고 후회가 남는지. 하지만 어르신은 지금 후회 없으신가요? 아내가 떠나기 전에는 후회가 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후회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몫의 삶이라고 깨달았어요. 선택을 잘했든 못했든 지금부터 잘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 지금은 손자와 함께 지내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팀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배워야 할 게 참 많네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안목이 참 좁았다고 느낍니. 오상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젊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잖아요. 괜히 나이 탓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시면 됩니. 둘 사이에 따뜻한 공감대가 흐르자 팀장은 한층 가벼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저한테도 하나 남아있는 꿈이 있어요. 작게나마 IT 관련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건데 언젠가 어르신께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나도 평생 배우면서 살고 싶습. 그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으로 내려앉는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테이블 위를 감싸고 그 빛 속에서 둘의 표정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 곳곳에서 새 소식이 들려왔다. 도서관 측에서 내부 규정을 보완하고 경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보다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변화는 관장과 팀장, 그리고 여러 사서들의 합의로 추진되었다. 우리 도서관이 노인 일자리의 표준처럼 되어가고 있네요. 미소 지으며 그 사실을 전해주는 사서에게 오상재는 머리를 긁적이며 과찬입니다. 나는 단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가 도서관 전체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고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은퇴자나 노인이라 해서 기술이 없으란 법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민재는 학교에서도 우리 할아버지 대단해 라며 자랑을 하고 다녔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될 정도였다. 한 번은 같은 반 친구 어머니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할아버지가 직접 해결해 주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렇게 변화의 바람은 작지만 깊게 사람들의 마음속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팀장은 한껏 경건한 표정으로 안내 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상재가 출근하자마자 서둘러 다가갔다. 어르신, 제가 감히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었습. 무슨 일이죠? 그는 살짝 뜸을 들이다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전합니.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방해된다고 느꼈던 제 태도가 너무 창피합니. 어르신께서 그저 조용히 청소만 하시다가 말 한마디라도 거들면
노인분이 뭘 알겠어 하고 무시했던 제가 팀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 누구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선 선입견을 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사과해 주시니 고맙습 팀장은 그의 따뜻한 반응에 깊이 안도한 듯 곧바로 두 손을 내밀어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작은 감사 선물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았습.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단정한 노트 한 권과 펜이 들어 있었다. 겉표지에는 항상 배우며 함께 나누며라고 적힌 글귀가 있었다. 팀장님이 직접 쓰셨나 봐요. 고맙습. 소중히 쓸게요. 오상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선물을 바라보았다. 민재가 옆에서 킥킥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젠 진짜 선생님 다 되셨네요. 저도 앞으로 배우고 싶어요. 팀장은 돌아가는 길에 살짝 눈가를 훔치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리고 도서관 안다른 직원들도 이 장면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도서관 외부에서도 변화는 이어졌다. 이 사건이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 소개되면서 고령층의 업무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경력자나 은퇴자들의 전문 지식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 적극적으로 나왔다. 할아버지, 뉴스에도 나왔어요. 민재가 어느 저녁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신나게 외쳤다. 거기엔 수원시 공공도서관 해킹 위기, 74세 청소부 할아버지가 구조라는 기사 제목이 보였다. 아이고, 난민대. 사진도 찍어놨네. 그는 기사에 실린 자기 사진을 보고 쑥스러워했지만 그 눈빛에는 기쁨도 비쳤다. 기사 댓글들을 본 민재는 씩 웃으며 읽어 내려갔다. 젊은 사람만 IT 잘하는 게 아니다. 연세 지긋해도 배울 걸 배웠으면 전문가지. 이런 댓글들이 쫙 달렸어요. 다들 대단하다고 난리예요. 나이 든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지. 오상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조잘조잘 기사 내용을 전하더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멋지게 사는 그런 사람. 그 말에 오상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고맙구나.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 민재는 민재만의 길이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언제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이라고 난 생각한다. 민재는 알겠어요. 라며 씩 웃었다. 둘의 대화는 소박하지만 가슴 따뜻한 공감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팀장과 직원들이 함께 기획한 IT 기초 강좌가 시범적으로 열렸다. 이 강좌는 나이 불문, 직위 불문, 누구나 참석 가능이라는 모토를 내걸었고 장소는 바로 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이었다. 강의자는 다름 아닌 오상재. 관장의 설득 끝에 그가 한 달 동안 주 1회씩 짧은 시간을 할애해 초보자들에게 쉬운 컴퓨터 기초와 보안 지식을 알려주기로 했던 것이다. 어르신 청소하시면서 강의까지 하시면 힘드실 텐데 시간대가 겹치지 않을 테니 괜찮습. 저도 오래 쉬면 오히려 몸이 근질근질해서요. 첫 강의 날 의외로 많은 수강생이 찾아왔다. 연세 지긋한 분들도 있었고 젊은 직장인들도 있었다. 심지어 아이까지 데려온 젊은 어머니도 있었다. 강의실 안은 금세 가득 찼고 팀장이 의자를 추가로 들여놓느라 분주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 상재가 마이크를 잡고 쑥스러워하자 관장이 뒤에서 살짝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다 어르신을 믿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날 수업은 컴퓨터의 기본 작동 원리에서 시작해 보안상 꼭 주의해야 할 습관 등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기술 용어 대신 쉬운 예시와 유머가 곁들여졌고 수강생들은 모두 귀 기울이며 필기를 했다. 어느샌가 몇몇 사서들도 강의실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팀장 역시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선뜻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내는 사람도 많았다. 어르신, 요즘 자꾸 피싱 메일이 오던데 혹시 파일 열어봐도 괜찮나요? 안 됩니? 의심스러운 메일은 무조건 삭제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질문과 답변 사이사이. 수강생들은 서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와, 나도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열어봤을 수도 있겠다며 놀랐고 어르신들은 용어가 생소했을 뿐 결국은 전화 사기랑 같은 거네라며 이해했다.
종강 무렵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긴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민재는 할아버지 대단하다 라며 환호했고, 이 장면은 분명 나이든 청소부라는 틀에 갇혀 있던 편견을 확실히 깨뜨리는 순간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나가자 팀장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정리가 많이 됐어요. 하하, 내가 뭐 특별히 대단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아오며 배운 것 중 꼭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말씀드린 것 뿐이죠. 겸손하시긴. 저희 도서관도 덕분에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규정이란 이유로 막았던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배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오 상자에는 쑥스럽다는 듯 코끝을 만지작했다. 그렇다면 기쁘네요. 서로 배우는 건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거니까. 잠시 정적이 흐르자 팀장은 한 발 다가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 어르신께서 계속 이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동안 저희와 함께 좋게 만들어가요. 좋죠. 청소하며 눈에 보이는 문제나 컴퓨터 쪽 문제 있으면 또 한번 말해볼게요. 둘은 눈빛을 교환하며 웃음 지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관장은 그들을 향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 여기가 앞으로 더 많은 숨은 인재를 품을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악수 위로 어느새 해가 질 무렵에 따스한 빛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다. 도서관이 마감 시간을 향해 조금씩 조용해질 무렵, 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팀장과 오 상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아니, 이제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리겠네요. 글쎄요, 그냥 상자의 어르신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습. 서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민재가 책 한 권을 들고 나타났다. 할아버지, 이제 가요. 오늘 빌릴 책 골랐어요. 오 상재는 책 표지를 가만히 바라봤다. 도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제목이었다. 민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속표지를 펼쳐 보였다. 여기 글 한 줄 나와요. 사람마다 출발선이 달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배움을 시작할 수 있다. 딱 할아버지 이야기 같아요. 하하하. 그래. 그건 민재 내 이야기도 될 거야. 누구나 자기 길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거니까. 그들은 함께 문을 나섰다. 그러자 열람실에서 보안이 이상 없는지 순찰을 돌던 사서가 환히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 선생님. 내일 뵈어요. 오 상재는 살짝 당황했지만 곧 웃음으로 답했다. 예, 내일 뵙겠습. 편히 쉬세. 그 한마디에 사서도 기분 좋게 다시 인사를 건네고, 주위를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도 그를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보냈다. 예전이었다면 아예 시선조차 안 주었을 텐데 이제는 도서관 전체가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손자랑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팀장의 배웅 소리를 들으며 오 상재와 민재는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도서관 입구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치 든든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처럼 겹쳐서 늘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에는 짧은 공지글이 올라왔다. 공지. 지난 랜섬웨어 사태를 해결해 주신 오 상재 어르신께 감사드립니. 나이와 무관하게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적극 환영합니.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지원할 예전 기원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공지를 본 시민들은 도서관에서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니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 중 일부는 나도 은퇴했지만 나의 능력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도서관 측은 그러한 문의에도 성심껏 안내했다. 오상재는 그날 오전에도 여느 때처럼 바닥을 쓸고 책장을 닦고 있었다. 그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누비며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는 늘 최선을 다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더는 무시와 멸시가 아닌 존중과 협력이 그를 감싸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그는 그 귀함을 부풀리지 않고 그대로 나누었다. 민재는 그런 할아버지의 곁에서 날마다 작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은 그 둘의 모습을 보며 서로에게 또 자신들에게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느끼고 있었다. 도서관 밖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은퇴자를 다시 조명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퍼져나갔다. 몇몇 공공기관은 사례 연구를 위해 수원시 공공도서관을 찾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거기엔 오상자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은근한 자랑을 하곤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았다 해도 적어도 이곳 도서관 안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이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주는 울림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오늘도 점심 무렵 도서관 로비에선 사람들의 환한 목소리가 뒤섞였다. 오 선생님, 여기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한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점심 먹고 나서 들를게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부탁이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간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그는 한결같이 부드럽게 응대한다. 곁에서 민재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본다. 할아버지는 진짜 멋있어. 에이, 멋있는 것까지야.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상재는 잠시 손자머리를 쓰다듬더니 멀리서가 끝에서 그를 향해 손짓하는 사서를 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민재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같이 폴짝폴짝 따라간다. 이 장면은 어쩌면 사회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선입견을 뒤흔드는 작은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그 하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도 조용히 증명되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과 제안. 우리는 흔히 외형이나 나이에 따라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곤 합니. 당신은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숨겨진 재능을 지닌 분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나 가족, 혹은 동료가 사실은 엄청난 경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 한번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눠보세. 어쩌면 당신도 새로운 배움을 얻고 그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될지 모릅니. 게다가 우리 스스로도 종종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죠. 이 이야기는 누구나 겉보기와 다르게 특별한 면이 있으며 그 가능성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 당신은 언제 누구를 잘못 판단했었나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했었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열려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 그리고 혹시나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주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넘어 도전해 보세.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의외의 순간에 열릴 수 있음. 잊지 마세. 숨어 있는 재능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당신도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